어제는 블라드 총재죠. 가장 작년까지 7% 이야기하셨던 분이 갑자기 비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디스인플레이션의 한 해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어제 다우는 1% 하락, 나스닥은 1.4%, S&P 1.1% 하락했습니다. 보시면 빅테크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헬스케어 업종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에너지 섹터와 통신 업종만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뉴스가 오늘 아침에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 미국의 기업 임원들도 등을 돌린 자사주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주식을 잘 맞추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도 주식을 아직은 사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테슬라 주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도 좀 놀라운 사실들이 좀 있어요. 이 그림은 일간 거래량을 나타내는데요. 테슬라의 일간 거래량이 무려 25빌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거의 30조 원 정도 되는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합쳐도 이것보다는 안 되네요. 과거에는 풋과 콜의 비율을 가지고 주가의 바닥을 논하긴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숫자가 맞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풋콜 레이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발상 투자의 지표로 간주되어 왔는데요. 풋은 안 좋게 보는 사람, 콜은 좋게 보는 사람들의 비율을 따져가지고 이걸 풋을 너무 좋게 보는 사람이 있다면은 주식시장을 사야 된다 이런 논리로 활용됐는데 이제는 몇몇 큰 기관들이 움직이는 이례적인 거래 때문에 노이즈가 껴서 잘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풋콜 레이쇼는 어쨌든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 있긴 한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스몰캡을 사라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S&P 500 너무 붐빈다, 안전한 시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걸 사야 되는데 스몰캡, 에너지, 금융 업종을 주목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발표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강력한 바이 시그널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주식시장에 대한 센티먼트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지표가 올라가게 되면 이건 조심해야 돼, 이건 내려가게 되면 이건 사야 돼 라는 의견을 줄 수 있는 지표인데요. 그 지표가 지금 바이 시그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 중에 한 분이죠. JP모건 같은 경우에도 올해 주가가 16%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세션이 올 거고 주가는 16%나 빠진다. 이분이 작년에 폴 3등을 하셨나봐요.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 쉽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한 것은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기업 어닝의 타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죠. 시장의 주요 변수들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년물 금리가 어제 6bp 상승한 4.45%를 기록했고요. 달러는 0.7%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0.7% 약세를 보였고요. 엔화도 0.5% 약세. 2주 후에 BOJ가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죠. 그리고 유가 하락이 일단 이틀 동안 엄청나게 10% 정도 하락했다가 어제는 유가 하락이 멈춰서면서 73불을 기록했습니다. 금 가격이 저희도 이제 계속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다가 어제는 좀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1.1% 하락했습니다. 천연가스는 아예 투매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10.7% 겨울이 따뜻하다고 하네요. 자, 오늘은 고용시장 그리고 IMF 경고 연준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ADP에서 발표하는 고용지표는 일단 23만 5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예상이 15만 명이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엄청나게 높게 나온 거예요. 고용시장이 진정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어제 주가 하락의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20만 건이 나왔는데 지금 잘리는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낮게 나왔다는 것이 특징이죠. 아마존에서는 계획보다 많은 인원을 감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려 70%를 더 계획보다 많이 감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원래는 10,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17,000명 이상 직원을 감원할 거다. 팬데믹 기간 중에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았어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요. 사람 뽑는 것도 어렵고 자르는 것도 어려운 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제 나온 소식이긴 하지만 세일즈포스에서도 임직원 10%를 감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고용시장 왜 이렇게 좋은 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 고용시장 특
이라고 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은 계속 올라가고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은 천천히 올라간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큽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에서 보고 있는 많은 뉴스들은 고임금 노동자,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의 리세션, 그래서 이분들이 해고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임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임금도 계속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이즈로 보면은 고용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캠피셔도 이런 말을 했었죠. 실리콘밸리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하던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들 저 어차피 신규 실업시장 청구도 안 해. 왜냐면 다시 그냥 바로 그냥 금방 다시 다른 일자리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걱정하는 거는 이 볼펜을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바닥에 구멍이 왜 이렇게 크게 났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시장에 관련된 지표가 오늘 밤에 나올 텐데요. 그 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조지죠. 기준금리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며 기준금리 5% 이상을 한동안 그 수준에서 머무르게 할 거다. 2024년에도 그럴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분은 투표권이 올해부터는 없어요.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여전히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기 때문에 2% 되돌리는 데까지 단호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좀 특이했어요. 제임스 블라드 총재죠. 작년 한 해 동안 7%까지 올려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인플레가 낮아지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디스인플레이션의 해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도 이제 올해부터 투표를 안 하시거든요. 좀 여유가 느껴지시고 나는 다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올해는 인플레 안 잡힐 거야. 2%까지 가자. 막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면서 좀 특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지만 하락 중이긴 하고 지금 기준금리도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그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어서 올해는 정상화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인데요. 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 에스더 조지와 블라드 총재는 올해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IMF가 경고했던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F에서는 미국의 인플레 아직도 여전하다. 연준 기준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아직 승리 선언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정책 방향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경기 침체를 피하는 건 너무 좁은 길을 건너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IMF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하이힐드, 레버리지론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S&P 글로벌에서 유로존 특이 등급 회사채 디폴트율이 올해 9월까지 3.2%까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죠. 채권 만기 도래하는 걸 보니까 2023년에는 요 정도, 2024년, 2025년 이런 하이힐드나 레버리지론의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 만기를 지킬 수는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과 연체율도 이거 제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는데요. 뉴욕 연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들 학자금 대출 동결에도 다른 대출 때문에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학자금 대출 지원 실패하면 연체율이 급등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논의 중인데 이거 좀 제발 빨리 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입니다. 대출의 연체율은 학자금 대출과 관련돼서 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가지 단신 이야기 하겠는데요. 어젯밤에 사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끝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웅성웅성 했었거든요. 이거 뭐야 그랬는데 러시아의 크리스마스 기준으로 36시간 동안 휴전을 요청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거부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이거 휴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크라이나의 군사 진격을 막으려는 수작이다. 니네가 나가야지 전쟁이 끝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해프닝으로 끝나는 모습입니다. 중국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는데요. 상위 업체인 CATL과 BYD의 시장 점유율이 50%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컨설팅 회사에서도 단기적으로 중국 배터리 회사의 독보적인 지위가 유지될 전망이다. 향후 한국과 미국 기업들이 성장을 하겠지만 중국 기업들의 독보적 지위가 유지될 것 같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가 되고요. 안 좋은 실적이겠지만 그래도 안 좋은 실적이 나오면 주가는 또 반등할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중국의 물가지표 그리고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금통위가 금요일 날에 있죠. 자, 이번 주부터 2023 투자지침서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은 마무리가 됐고요. A4 용지 기준으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리고 전용 해설 영상은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과 부담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무려 150분 되는 분량을 어제 편집을 마쳤습니다. 아마 오늘 저녁에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까지 예약 판매니까 관심 있으시면 꼭 아래 링크를 가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자책을 판다고 하니까 사실 비판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도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거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고요. 너무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침마다 이렇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보통 5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심히 어제 밤에 있었던 미국 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리서치를 도와주는 친구도 더 빨리 일어나서 준비를 해주고 썸네일을 만드시는 분 그리고 편집해주시는 분들까지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갑니다. 단 10분짜리 영상이지만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는 거죠.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이 최근에 많이 봐주셔가지고 막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은 뭐 2만 뷰, 3만 뷰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상에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구글이 저희한테 주는 돈은 사실 너무 적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영상당. 이러다 보니까 이런 체제가 더 이상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는 생각 때문에 뭐든지 어쨌든 팔긴 팔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그리고 싸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샀을 때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최선을 다했으니까 꼭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